이것도 10대보다 더 어린 초등생들 사건인데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 요즘 문구점에 사람은 없고 키오스크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일어난 일인데 10대 아이들, 10대 아닙니다. 10대가 아니라 9살 정도 된 아이들인데 물건을 수백만 원어치를 훔쳤다고 합니다. 점주가 가게를 둘러보다 뭔가 여자아이들이 좀 수상한 행동을 해서 CCTV를 돌려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고 죄의식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전 CCTV도 찾아보니까 무려 30번이 넘게 절도가 일어났습니다. 점주는 피해액만 한 6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하는데 이런 내용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초등학생 때 저번에 양지열 변호사님도 저번에 고백을 하신 적 있잖아요. 초등학생 때 그 어머니 지갑에서 이렇게 돈 좀 저는 어머님 지갑이었어요. 예. 저기는 문방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식의 어. 동전 이렇게 좀 하고 그래서 장난감 사고 하는 건 저도 있었습니다. 네, 깜짝이야. 예.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방금 백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막 쓸어 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CCTV를 보면서 위치도 확인하고. 와, 이거는 뭘까요, 도대체? 네, 뭐 초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 아이인데 사실 이제 뭐 유치원 아이들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아직 네 거 내 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또 이해가 될 수 있지만 3학년쯤 되면 네 거 내 거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로 혹은 호기심의 이유로 1, 2회 정도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러신 분들이 제재를 가해서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그걸 못하게 따끔하게 이제 훈육을 하시죠. 근데 예. 이 아이 지금 뭐 부모님이나 이 뭐 무인 점포다 보니까 또 누가 혼내는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완전 그냥 재미있게 그냥 노는 식으로 30번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명의 학생 1은 이가 주도 세력이어서 얘가 시키면 난 안 할 수 없다. 다 훔쳐서 나가서 그 이한테 줬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는 일이 시켜서 했다. 아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 이 문구점 사장님은 당연히 이 아이들한테 막 혼을 내고 이러진 않으셨대요. 그 부모들한테 바로 연락해가지고 아이들 나 이해하니까 이 진짜 내 손의 금액만 돌려받고 좀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부모들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니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신 거예요. 부모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부모님들이 저 같으면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조치를 취해드리겠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올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겠다고. 예, 거기서부터 좀 이상해지는데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럼 50% 정도의 우리 합의를 보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은 너무 어이가 없긴 하지만 시간 오래 끌고 그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손해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입금하기로 약속해 준 날 돈이 입금이 안 돼서 다시 연락을 취해 보니까 30%로 하자라고 다시 흥정 아닌 흥정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소장님 이게 뭐죠? 네. 야, 대명천지에 이 절도 피해액을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도대체 상식선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행동이 이 부모님들의 보통 때의 양육 태도인지, 만약 그렇다면 너무 잘못됐죠. 이런 거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사회화 될 리가 만무하고 아이들이 옳고 그른 행동에 대해서 소장님 잠시만요. 지금 네. 보시는 저게 네. 도난 품목 리스트랍니다. 저렇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이 중에 한 명의 부모님은 왜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하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훔친 돈이 도저히 600~700만 원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많이 부풀려졌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문구점이니까 볼펜, 수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점주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쓸어 담았기 때문에 올 때마다 수십 개씩 가져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뭔가를
도둑질을 할 경우에는 배상이 30배, 50배 막 이렇게도 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부풀렸다라고 지금 그런 합의를 시도하는 건 점주가 용서를 해줬을 때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나는 줄 수 없다. 한 명의 아버지는 나는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직업이 로펌의 사무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명함을 놓고 가셨다고 해서 이 점주는 더 화가 나는 것 같은데 이 600만 원, 700만 원에 반으로도 안 되고 뭐 30%만 내겠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보통 연예인 DC 뭐 이런 건 들어봤어도 절도 피해액을 DC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 손 변호사님 그리고 이 내용 다 읽어보셨죠? 네. 봤더니 정말 이 문구점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정말 조심조심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 후에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이제 2명의 학생들의 아빠들과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 2의 아빠가 그럼 내가 그 다른 학생 1 아빠랑 얘기한 다음에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지만 돈이 안 왔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문자를 보냈더니 그 다른 아빠가 학생 1 아빠가 그 돈 못 낸다고 해서 저도 힘들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이야기를 바꿔서 각각 한 집에 100만 원씩 뭐 그렇게 하겠다. 받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예.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고요. 결국은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참다 못한 이 문구점 사장님 경찰에 결국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조사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작성자 그러니까 피해 업주의 얘기 한번 직접 듣고 가시죠. 그리고 이제 경찰 출동했는데 저희 이거 시스템 이제 보여드릴까요? 이랬더니 대충 설명 듣더니 그냥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하나도 안 봤어요. 잘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관련된 사건이라 어차피 종결 처리될 거고 그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안 한다는 거예요. 해결을 하시려면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이러고 있길래 제가 어떻게 경찰이 아예 조사도 안 하는 사람 안 하면서 경찰이 어떻게 피해자한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 황당한 거죠. 자, 지금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들도 문제지만 말이죠. 경찰의 행태도 약간 좀 이해는 안 되네요. 범법 소년이다 보니까 처벌할 수도 없고 입건을 시킬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촉법 소년 잘 아는데요. 10살 이상에서 14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도 아니고 훈계의 대상이라고 보는 건데 이 나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취지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를 시작할 수도 없고 또 피해랑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조언만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조사도 않고 그냥 갔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도난보험에 이걸 피해액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이 경찰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10살 미만 같은 경우에는 경찰 형사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사건하고 이걸 저지른 사람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의 현황 같은 거 정도는 조사를 해 주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걸 그러면 경찰에서 떼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예. 이런 것도 하나 제도적으로 좀 훈결이 생길 것으로도 보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문구점 사장님이 답답해하는 건 이걸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건데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법원에 가서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게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 사안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액이라는 얘기입니다. 6, 700만 원이 작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소액 재판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우리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게 구멍이 쿵 뚫려 있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의존할 수 있는 데는 경찰밖에 없는데 경찰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이걸 사건을 하는 게 아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흠결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사건 반장 취재 결과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피해 업주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내용인데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니까 경찰에서 먼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에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경찰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느냐, 경찰서에 올 필요 없고 경찰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피해 업주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은 안 되고 바쁘니까 다음 주에 보자고 일단 응대를 한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만 10세 미만의 사건이라서 이거 뭐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사장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예? 어떡합니까 이러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설령 와서 사건 처리를 해도요. 이게 경찰에서 돈까지 받아줄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결국에는 이거는 만약에 저쪽에서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소송을 하고 강제 압류하고 이런 것들이 사장님이 문구점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개인들이 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이 빨리 좀 이렇게 법적에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분명히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